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비행기는 현재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오늘은 보스턴으로 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보스턴 비행이 미국의 이제 대도시 마지막 비행입니다. 마지막 비행이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메인주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이제 버몬트주로 돌아납니다. 돌아나와서 몬트리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이유는 리닐슨 세계적인 명품 수공구 회사죠. 저는 풀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유명한 목수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또 특히나 또 가을 단풍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계절을 이제 단풍 계절로 맞춰서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보스턴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보스턴으로 가는데, 보스턴은 명문대학의 도시죠. 자, 자세한 설명은 가면서 비행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륙을 하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륙을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스로틀을 서서히 올립니다. 서서히 올리면은 이제 비행기가 전진을 하게 되죠. 전진을 하게 되면은 속도가 이제 서서히 올라갑니다. 가속이 되기 시작하면은 한 60노트가 넘어서면은 이제 요크를 천천히 당깁니다. 급하게 당기지 말고 천천히 당기면은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러고 해서는 이제 플랩은 접어야 됩니다. 플랩은 완전히 올렸습니다. 올리고 고도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존 F 케네디 뉴욕 공항이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맨하탄이 여기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맨하탄에 들렸죠? 맨하탄에 들렸습니다. 이쪽이 뉴워크 항이라고 지난번 시간에 그 구독자분 한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뉴욕에 사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자, 보스턴으로 오늘은 이제 가는데, 이쯤에 이제 코네티컷이 있는데, 오늘은 그 비행이 미국의 명문대학 비행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스턴은 세계 최고의 대학 두 개가 보스턴에 있죠. MIT와 하버드입니다. MIT와 하버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 있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하면은 MIT와 하버드를 한번 선의 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 또 가다가 이쯤에 보자, 여기 이 부분일 겁니다. 여기 예일대학이 또 여기 있죠. 예일대학이 있습니다. 예일대학은 들를 수 없고 바로 가도록 하고 직선 비행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MIT와 하버드는 저희가 선의 비행을 하면서 캠퍼스가 자세하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MIT는 또 저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었던 곳이죠. 옛날에 제가 이제 유럽에 있는 연구소에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MIT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MIT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와 무관한 대학이 아니죠. 그리고 도착하면 정신 하나도 없을 테니까 미리 이제 조금 일단은 오토파일럿을 세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파일럿을 켰습니다. 도착을 하면은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기 때문에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뭐 전 세계의 유명한 대학들 거의 전부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전 세계 유명 대학들과 연구를 옛날에 많이 했었습니다. 동료들로. 그 미국 대학, 유럽 대학 할 것 없이. 그런데 이제 그 전 세계 유명한 대학들을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같이 이제 실제로 몇 년씩, 뭐 저는 한 5년 반 정도 연구를 했습니다. 해보면은 실력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분명히 안 날 수가 없어요. 모두 명문대학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그 명문대학 사이에도 또 실력 차이가 확연하게 납니다. 뭐 더 차이 나는 거는 이제 개인적인 실력 차이는 또 다시 또 나죠. 그런데 그 미국 대학, 전반적으로 미국 대학이 뛰어납니다. 확실히 뛰어납니다. 근데 뛰어날 수밖에 없어요. 없는 게 결국은 이제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연구비 비용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냐면은, 예를 들면은 미국의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건이죠. 미시건 앤아버 대학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 한 개 1년의 예산이 거의 뭡니까? 웬만한 나라 교육 전체 예산과 맞먹습니다. 뭐 하버드는 더 심하죠. 하버드는 뭐 1년에 예산이 몇 조죠, 그죠? 기부금도 뭐 조 단위가 넘죠. 자, 이게 일단은 관광 모드로 앵글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뉴욕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뉴욕을 등지고 보스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확연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게 이제 그 전반적으로 미국의 아이비리그가 뛰어납니다. 뛰어나는데 제가 있었던 연구소는 거의 뭐 국가대표들만 모아놨는 연구소였습니다. 뭐 노벨상 수상자들도 제일 많고, 저도 노벨상 수상자 밑에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은 제 사무실 복도에만 노벨상 수상자가 3명 있었습니다. 3명 있었죠. 그리고 뭐 화장실도 같이 쓰고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죠.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도 또 저희 연구원이 노벨상을 탔죠. 그러다 보니까 아인슈타인도 제가 근무하던 연구소 소속이었고, 하여튼 엄청난 곳이었습니다. 엄청난 곳이었는데, 그 학교 얘기로 돌아가면은 확연하게 학교별로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나는데 제가 거의 그 뛰어난 사람들 사이에서도, 뛰어난 학교와 사람들 사이에서도 거의 뭐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뛰어난 학교가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있었는 게, 미국에서는 MIT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하는 게,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특히 미국 대학이 심한데, 그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뭐 하버드가 낫다, MIT가 낫다고 얘기하는 거는 미국 대학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은, 미국은 이제 대학들이 이제 과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버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버드가 굉장히 잘하는 학과가 있고, 또 MIT가 굉장히 잘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하버드는 이제 뛰어난 게 첫 번째는 이제 법대, 그 다음에 이제 법대하고 그 다음에 의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경제 쪽입니다. 경제. 그 하버드 그러면은 무조건 하버드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버드는 법학과, 의학과, 경제 쪽으로는 세계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물론 과학 분야도 뛰어난데, 과학 분야는 이제 하버드보다 더 유명한 대학들이 있습니다. 더 뛰어난 대학이. 그 다음에 이제 MIT 같은 경우는 이제 매사추세츠주 주립 공과대학이죠, 그죠? MIT가 매사추세츠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뜻이죠, 그죠? 캘리포니아는 비슷하게 칼텍이 있죠. CIT라고 그러죠.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조지아 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학과 과학은 그 MIT에 비하면은 하버드 자체는 비교의 레벨 자체가 못 돼요. 비교 레벨이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은 공학과 과학 분야는 MIT가 뭐 좀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MIT가 한국으로 비교하면 서울대학이라면은 하버드는 이제 지방 공립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예 레벨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 이제 친구들하고도 연구를 해봤는데 뭐 그다지 뛰어나다는 느낌 못 받았는데 MIT는 정말 뛰어나요. 어느 정도 뛰어나냐면은 MIT의 박사과정생들 실력이 하버드 교수 레벨입니다. 그 정도로 차이 납니다. 거의 뭐 노벨상 수상자 레벨 정도는 됩니다.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전 세계에서 MIT와 경쟁할 수 있는 학교는 제가 봐서는 2개 정도 학교밖에 없어요. 2개 정도 학교. 3개 정도 되겠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쥐리 공과대학입니다. 쥐리 공과대학. 쥐리 공과대학이 2개밖에 없네요. 쥐리 공과대학이고 이제 두 번째는 모스크바 대학입니다. 모스크바 대학. 그래서 전 세계 이제 탑 3를 뽑으라면은 MIT, 그 다음에 쥐리 공과대학, 모스크바 대학 이 3개 정도가 제가 봐서 과학 분야로 한정을 지을게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 한참 낮은 레벨입니다. 한참 낮은 레벨.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명문대학, 미국의 자부심이라고 얘기해 명문대학거든. 뭐 하버드, 그 다음에 스탠포드, 뭐 칼텍도 진짜 뛰어난 겁니다. 칼텍이 제가 봐서는 하버드보다 더 뛰어난 것 같아요. 칼텍이 MIT에서 한참 내려와서 칼텍,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버드, 그 다음에 한참 밑에 스탠포드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제가 겪은 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객관성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같이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그 뛰어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제 해외에서는 모든 연구는 이제 토론으로 진행을 합니다. 토론으로 진행을 해서 토론은 하나의 뭐 좀 심하게 결투입니다. 결투. 그 논리적인 대결입니다. 결투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뛰어나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예를 들어서 MIT 학생과 하버드 대학 학생이 이제 세미나를 같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논리적인 결투라니 그러면은 하버드 학생은 뼈도 못 추립니다. 진짜 뼈도 못 추려.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중간에 뭐 발표하다가 중간에 내려올 확률이 높죠. 얼굴 뻘개가지고. 그리고 쥐리공과대학 정말 뛰어나요. 진짜 제가 옛날에 뭐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눈으로 목격한 경험이 어떤 적이 있었냐면은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
새로운 현상이 발견이 됐어요. 관찰이 됐습니다. 관찰이. 근데 그래서 연구선제가 술렁술렁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고 이제 입단속을 하고 난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새로운 현상이 진짜 만약에 그게 새로운 현상으로 밝혀지면은 노벨상을 타는 거거든요. 그 연구소에 근무하면은 뭐 한 1, 2년에 한 번쯤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현상이 발견되면은 이제 일단 입단속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쟁팀이 먼저 발표해버리면은 경쟁팀이 노벨상을 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있었던 연구소는 항상 이제 노벨상을 가지고 경쟁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팀이 좀 요즘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이러면은 얘네들 뭔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때 저희 실험팀이 이제 새로운 현상을 발견을 했는데 이제 그게 뭔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물리 법칙을 완전히 위배하는 그런 새로운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긴급 회의를 연일 이제 긴급 세미나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놀라운 것을 봤는데 그 발견되자마자 그 다음 날 이제 긴급 세미나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세미나에 참석 이제 한 100명 이상 모였죠. 뭐 복도가 미어 터질 정도로 이제 사람이 모였는데 발표를 하다가 학생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과정생 한 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거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새로운 현상이 아니라 이제 실험적 오류다. 그래서 무시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죠. 조용해졌습니다. 왜냐하면 폭탄선을 한 셈이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앞쪽에 앉아 있었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이제 학생 하나가 이제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데 그 A4 용지 몇 장에서 이제 몇 장을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제가 진짜 충격 먹었어요. 그때는 연구소에 이제 입사한 지 한 1년이 안 될 때인데 저는 완전 초짜될 때죠. 보니까 이 친구가 세상에 그걸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계산을 해버렸더라고요.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그게 계산을 해서 이론적으로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한 거예요. 계산해서 그게 이제 실험적 오류라는 걸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해버리더라고요. 와, 제가 얼마나 놀랐던지 기가 엄청 죽었죠. 등골에 식은땀이 나죠. 야, 이게 잘못 왔다. 내가 있을 수 있는 레벨이 아니구만 이래 된 거죠. 근데 그 학생이 쥐리공대 박사과정생이었어요. ETH 쥐리죠, 그죠? 하여튼 뭐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모스크바 대학이 또 장난 아닙니다. 모스크바 대학도 그 정도 레벨 됩니다. 나중에는 뭐 저도 뭐 몇 년 지나고 나는데 그 정도는 뭐 계산할 수 있게 됐죠, 나중에. 근데 그때는 하여튼 뭐 겁났습니다. 겁났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레벨은 이제 학교는 제가 와서는 MIT, 모스크바 대학, 쥐리 공과대학, 그 다음에 CIT 정도일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하버드는 계산 못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 정도 레벨 안 돼요.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못 알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그 옥스포드가 영국에서는 뭐 자부심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제가 봐서는 진짜 이게 완전히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제가 봐서는 옥스포드는 그냥 귀족 학교예요. 그냥 귀족 학교. 실력은 제가 봐서는 영 젬병입니다. 젬병이고 캠브리지는 뛰어나요. 캠브리지는 옥스포드가 워낙 유명한데 옥스포드하고 이제 캠브리지하고 실력으로 비교하면은 뭐 옥스포드가 잽이 안 됩니다. 잽이 안 돼요, 진짜. 근데 캠브리지는 진짜 뛰어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뭐 제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기 때문에 객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여기서 이제 혼란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목수는 옛날에 젊었을 때 같이 이제 한 5년 정도 일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야기입니다. 자, 미리 이제 일단은 이제 항로에 완전히 접어든 것 같은데 제가 떠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뉴욕에서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가 보스턴입니다. 보스턴인데 자, 쭉 가면은 보자. 잠시만요. 하버드하고 MIT가 이점에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점에 있습니다. 이점에 있는데 저희가 이제 착륙을 여기 해야 되죠. 여기 해야 되니까 이제 오면은 한 이점에서 항로를 이쪽으로 바꾸겠습니다. 바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하버드가 여기, MIT가 여기 이렇게 있을까 아마. 하버드와 MIT를 이제 한 두 바퀴 정도 선어빙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가지고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잠시 물러갔다가 보스턴에 도착할 때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즐거운 비행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스턴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와서 비행기는 지금 여기 있는데 MIT가 여기입니다. 이게 찰스 강이고 찰스 강 다리를 건너 가지고 이제 첫 번째 사거리 바로 코너 여기가 이제 MIT의 본부죠. MIT가 여기 있고 하버드는 이 길을 따라 쭉 갑니다. 쭉 가면 여기가 이제 하버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아주 적응 비용을 해서 오토파일럿으로 요렇게 지금 요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여기 제가 멘트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MIT구나 여기서 하버드구나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스피드도 좀 떨어뜨리겠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보스턴은 미국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도시일 것 같습니다. 가장 저는 뭐 MIT 소속에 있었지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죠. 자, 여기가 MIT입니다. MIT. 여기가 MIT죠. MIT를 지금 오른쪽으로 끼고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버드로 가겠습니다. 하버드는 여기 있죠. 요겁니다. 요거. 여기가 이제 하버드죠. 고도를 조금 더 낮출까요? 여기가 하버드죠. 그죠? 여기가 하버드입니다. 하버드. 자, 이제 오토파일럿을 끄겠습니다. 지금 하버드 대학교 상공을 지금 선해비행을 오른쪽 아래입니다. 오른쪽 아래. 조금 다시 한번 아마 이 주변이 전부 하버드일 겁니다. 아마. 자, 요 아래에 뭐 경기장도 있고 여기가 전체가 다 하버드일 겁니다. 전체가. 자, 하버드에서 MIT로 가볼까요? 요 앞에 요 도로를 따라가면은 MIT가 나올 겁니다. 제가 소속된 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로 MIT를 가보게 되네요. 뭐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입니다.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 세계 최고의 대학이죠. 탑 대학입니다.
저 왼쪽에 돔 있는 여기가 MIT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개인 사정입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집안이 굉장히 가난해서 제 가장으로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가장이었어요. 가장이었는데 공부를 이제 집안을 부양하면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군대에 복무할 때도 집안을 부양하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도 이제 한국에 이제 생활을 보냈죠. 저희 아버님이 6.25 참전 용사이고 국가유공자셨는데 6.25 전쟁 때 심각한 총상을 입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게 불가능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한 19부터 거의 한 40에 다 될 때까지 집안을 부양하면서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서울에서 내려온 부잣집 별장직이었어요. 별장직이었는데 제가 이제 별장직이니까 이제 별장을 대신 지키고 저희는 별장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제가 유럽에 이제 별장 주인이 돌아가셔가지고 유럽으로 이제 공부하러 갈 때쯤, 연구소에 공부하러 갈 때쯤 그 집을 이제 아들내미가 물려받아가지고, 별장 주인 부자 아들내미가 물려받았는데 저희가 살던 집을 뭐 팔려고 부동산 이제 사장님들 모시고 오고 이러는 걸 보면서 제가 유럽을 갔는데 제가 유럽에 있는 동안 그 별장을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거리에 앉았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 집 사들라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집을 사들이고, 뭐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망쳤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제 운명이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로서의 삶이 박탈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죠. 만약에 그때 이제 부모님 집 살인드린다고 귀국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 MIT 교수가 돼 있을 확률도 꽤 있죠. 자, 이제 보스턴 공항에 착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살다 보면 별의별 다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게 인생이죠. 쓰디 쓴 경험이지만, 그래서 저는 MIT를 생각하면 항상 눈물이 나요. 자, 도착했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보스턴 국제공항이 되겠습니다. 볼까요? 보스턴도 항구죠. 미국 초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뉴욕과 함께
그래서 이제 보스턴이 엄청나게 발달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버드가 유명한 이유는 미국 1호 대학입니다. 미국 1호 대학이고, 재밌는 거는 하버드보다 이제 3개월 늦게 설립된 대학이 한국인들 거의 모릅니다. 윌리엄 앤 메리 대학입니다. 뭐 제 조카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하버드가 아까 얘기했듯이 경영학, 경제학, 법학, 의학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이 이제 경제학 쪽으로는 하버드하고 상비를 늘리죠. 그래서 석 달 차이로 만약에 그때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이 이제 석 달만 빨리 개교를 했으면은 하버드보다 더 유명하겠죠.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는 아마 윌리엄 앤 메리가 더 유명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영국이 이제 식민지였는데 윌리엄 앤 메리는 윌리엄 앤 메리 여왕의 국립대학, 왕립대학입니다. 왕립대학. 그러니까 당시에는 윌리엄 메리가 월등하게 권위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스턴으로 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예고했던 대로 이제 미국의 이제 오지 메인주와 버몬트주를 거쳐서 몬트리올, 캐나다로 갑니다. 미국 여행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레이션을 좀 이제 줄일까 합니다. 그래서 나레이션이 있는 영상과 없는 영상 구분을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 썸네일에 서브 화면 작은 창이 없으면은 나레이션이 없는 동영상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나레이션 하는 부분을 썸네일에 작은 프레임 사진으로 올리겠습니다. 나레이션 하는 지역을 하는 부분을. 그래서 썸네일에 작은 사진 창이 있으면은 이 동영상은 나레이션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지는 제가 반복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